그 방수가 저 표면 연교차 95도의 폭우와 폭설의 표면 과열과 표면 혹한을 견뎌야 되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2년마다 3년마다 갈아줘야죠.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분양으로 털고 나오실 거면 사실 그렇게 이슈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임대를 하실 분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다세대로 지어서 가져가실 분도 있고, 아니면 최악의 경우 안 팔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안 팔리는 경우에 이걸 팔릴 때까지 끌고 가는 그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벌기 위한 레이어가 딸랑 방수, 그 우레탄 방수 하나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부족한 게 이미 구전으로 나오고 있고, 그거는 엔지니어링 쪽으로 봐도 충분히 부족하다는 게 입증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지붕에 뭔가 자꾸 접착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문제만 계속 발생되고 장기적으로 좋지 못한 선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 고르시는 방법, 보통 예쁜 거 긴 거 좋아하세요. 그거 어떤 데는 또 세로 매지도 빼는 데가 있긴 한데 요새 요거는 보증을 못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외부용 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외부용. 만약에 이게 정말 기술 엔지니어가 만들었다면 요런 타일이 아니라 외부용 타일은 A, B, C 중에 뭐가 더 좋을지 같이 선택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역시 이제 건축주들은 욕심이 많으시죠.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달라.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네, 뭐라고요? 이렇게 무례하게 하진 않았지만, 네, 좀 고민한 척하다가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세 가지를 합쳤어요. 후암동 자체가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점도 있지만 주거지로서도 좀 활성화되어 있는 지점, 그리고 수요가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임대료는 상업시설이 높은데 주거는 공실률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업시설과 주거를 섞은 부상복합을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옥상과 위가 너무 뷰가 서울 시내가 정말 잘 보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하 1층과 최상층을 상가로 두고 2층, 3층을 주거로 써서 막 길에 대해서 탐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길을 낼까?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사람들을 길을 쓰게 하는데 주거가 들어가 있는 게 맞나? 안정성을 위해서? 그 주거 쓰는 사람들은 괜찮을까? 우리가 꿈과 희망이 예측이 들어맞는다면 여기 사람들이 엄청 몰릴 텐데 거기에 주거가 있는 게 맞는 걸까? 사람을 모으기 위한 길을 디자인하면서 주거를 섞고, 기본적으로 주거가 들어가면 공사비가 늘어나죠? 사업비도 증가시키면서, 게다가 아까 수익률은 상가가 더 높아요.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그 조금의 마음의 심리적인 불안함인 안정성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줄눈 채우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이 이유예요. 뭐가 이게 플라스틱 같은 게 하나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요게 페데스탈이라는 바닥을 골조로부터 조금 띄워둔 겁니다. 여기서부터 밑에 아이언 각 파이프가 깔린 다음에 요거는 에폭시 본드로 고정한 겁니다. 다 설명드릴게요. 롱브릭 같은 경우에는 그 자재값도 비싸지만 노인비가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단위 무게당 더 나가기 때문에 시공이 더 까다롭거든요. 그런 게 있고, 제가 벽돌의 사용 조건 교재에 써드렸어요. 흡수율 몇 % 이하, 그거로 쓰셔야지만 장기적인 하자를 좀 방지할 수 있고, 매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깔끔하게 하시려면 저 이 방법 되게 추천드리는데, 그래서 이게 실내로 계단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랑 이렇게 밖에서 올라가세요 하는 거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제가 본 고객님들 중에서 99.999%는 불러주는 대로 쓰십니다. 대출 얼마 받으세요? 20억 필요하시대요. 20억 썼어. 쭉 읽어요. 읽지도 않으세요. 왜 안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읽지도 않으세요. 그냥 쭉 쓰십니다. 여기 20억 쓰시래요. 20억 씁니다. 밑에다 주소 쓰시래요. 주소 씁니다. 사인하시래요. 사인하십니다. 거기 쭉 가다 보면 들었음, 이해함, 들었음 이거 있죠? 듣지도 않고 이해도 못 하셨어. 근데 들었음, 이해함, 들었음 씁니다. 왜? 그거 다 안 읽으시니까. 귀찮으시니까, 모르시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자예요. 이자 비용입니다. 20억에 대해서 이자를 쓰는 거예요. 왜 거기서는 내고를 안 하시는지.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래. 정답이십니다. 됩니다. 본인 자금이랑 뭐 일부 토지담보대출로 가지고서는 좀 진행을 하십니다. 골조 한 1층, 2층까지 올리세요. 그리고 나서 돈이 없어. 그리고 나서 오십니다. 대출해달라고. 일반적으로 나대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가져가서 그 은행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대출을 선호를 하고 그렇게만 취급을 하지, 골조 2층까지 엎인 거를 또 대출을 해달라? 부족하니까 대출해달라? 거의 부결이에요. 이유는
골조가 2층까지 올라갔는데 물론 세금 계산서 이런 게 다 증빙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그동안 쓰셨던 금액을. 근데 그거를 인정을 못 합니다. 얼마큼 들어간지 확인이 안 돼요. 세금 계산서 끄는 걸로 확인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공사비가 골조 2층까지 올라갔는데 미수금도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 원청 업체보다 하도 업체한테 그 돈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개발 계획 잡으실 때부터 금융기관 확인하셔서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대출을 받으셔야 돼요. 계약서 쓰는 조금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똑똑한 임대 계약이란 이런 주제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에 단계 다 끝났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맺게 될 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서라는 거는 이제 법무부에 가면은 기본 폼이 있거든요. 그걸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걸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거기에는 너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도 많고 상임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그러한 법에서는 무조건 다 임차인편 위주로 써요. 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적힌 그대로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예시 같은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특이하게 넣으셔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다 모이신 분들이 예비 건물주잖아요. 본인의 임대차 계약서 폼을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나중에 쓸지언정. 그래서 실제로 만나뵌 분들 보면은 정말 이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건데 본인이 그 폼을 만들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뭐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본인이 정말 만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임대사업 하실 때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뭐 1년짜리, 2년짜리 계약서 썼으니까 끝날 수 있는 관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법으로는 일단은 최장 10년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가족이나 친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연락을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고 더 많이 볼 수도 있는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에 있는 것들은 중요성을 이미 잘 인지해 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신데 임대차 계약할 때는 그냥 막 통일이 된다고 하면 좋아가지고 막 진행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절대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따져봐야 돼요, 다. 그래서 일단은 임대차 계약호, 똑똑한 임대차 계약이 뭔지 정의 내려드리고 통상적인 임대 계약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분쟁이 예상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러한 문구 쓰면 좋다, 혹은 왜 이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걸 생각보다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놓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해야 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이게 이 부분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라고 해서 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다라는 포인트가 결국 보존 등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등록해야 된다라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완공된 상태가 아니라서 건설 중인 부동산이 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저희가 공적장부가 필요하거든요. 저 보존 등기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려면, 그러면 사업개행 승인서나 건축허가서를 첨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게 거시기한 게, 그러면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이거를 받는 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와버려요. 사실 자녀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정서상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85세 어르신인 경우에 아니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팔랍니다 라고 증여도 안 하고 안 해버리시면 자녀들 입장에선 말도 못해요. 아이고 나 이거 빨리 받아서 현금도 받고 해서 아파트도 사고 이러고 싶을 계획이었는데 아버님이 양도세 때문에 안 파신다고 하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와요. 이거 이런 상황인데 혹시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양도세 내고서라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를 소유자인 아버지가 오시는 경우보단 저는 자녀들이 오는 경우를 훨씬 많이 봤어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은 빨리 현금 받고 싶고 빨리 증여받고 싶고, 근데 그러려면 아버님 돌아가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무조건 양도세 2번 내니까 불리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제가 어떻게 또 푸는 방법이 있는데,